반갑습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의 건강지킴이 임송아입니다.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았을 때, 무언가를 잊고 싶을 때 많이 듣게 되는 위로의 표현이 있죠. 시간이 약이다. 네, 정말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 마음속 아픔도 하나씩 잊혀갑니다. 그리고 그 공간은 또 다른 행복한 기억으로 채워지죠. 하지만 아쉬운 것도 있어요. 아픈 추억과 함께 우리의 젊음도 데려가 버리는데요. 그래서 흐르는 시간은 약이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아쉬운 한숨으로 돌아오기도 합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 오늘 순서 시작할게요. 라디오로 생방송되는 오전 11시 유튜브에서 원음방송 또는 몸 건강, 마음 건강 라이브를 검색하시면 실시간으로 방송에 참여하실 수 있고요. 오른쪽 하단의 구독 버튼 누르시면 원음방송의 다양한 컨텐츠들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몸건강 마음건강 경기도 안양시 중화한방병원 이종진 박사님과 함께합니다. 건강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전화주세요. 서울 02-823-2000번, 서울 전화 02-823-2000번이고요. 문자 상담도 가능합니다. 샵 8970 우물정 누르시고 8970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사진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신청하실 땐 상담받으실 분의 키, 몸무게, 연세를 적어주시고요. 얼굴 사진이나 아픈 부위의 사진도 함께 보내주시면 더욱 자세하게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 오늘 미니 강의는 이종진 박사님과 이명에 관한 내용으로 함께합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이명을 생각보다 되게 많은 분들이 겪고 계신데요. 네. 이명이 어떤 질병인지 먼저 설명을 해주시죠. 네, 그러겠습니다. 이명이라 하면은 이라고 하면은 귀 이자를 씁니다. 그리고 명은 소리가 난다는 그런 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귀에서 소리가 나는 그러한 것을 말하겠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아무런 이런 소리가 없는데도 이제 이 본인은 귀 속에서 또 머리 속에서 어떠한 소리를 느끼는 그러한 현상을 말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본인은 이명이 나면은 귀에서 소리가 나면은 아주 괴롭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주변 사람들은 그 소리를 듣거나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환자마다 이 호소하는 그런 이 증상들이 각각 다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벌레가 우는 소리, 이 매미나 귀뚜라미 우는 소리 같은 이런 벌레 우는 소리가 나기도 하고, 그리고 찡하는 이 전기가 흐르는 듯한 그런 소리가 나기도 하고, 네. 그리고 물이 흐르는 소리, 그런 소리나 이런 바람 소리가 나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분은 또 잠자려고 이렇게 누우면은 심장 박동 소리, 심장이 두근두근 되는 그러한 소리를 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증상을 이명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이제 스트레스로 인해서 힘들 때, 그리고 이제 과로할 때, 그리고 육체적으로 아주 힘든 일을 했을 때 이러한 이명 증상이 심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이 아주 조용한 상태일 때, 조용할 때 더 심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경이 아주 예민해지고 더 아주 신경 예민했을 때는 더 악화가 되는 그런 현상을 저희가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저희 프로그램에도 이명에 관한 그런 질문이나 문의를 주신 분들이 많은데 네. 보통 보면 좀 연령대가 있으신 분들이 좀 많이 궁금증을 불러주시거든요. 예, 예. 네, 보통 이명은 어떤 뭐 분포로 좀 많이 발병을 하나요? 예, 예. 이 이명은 이 젊은 나이에서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국내의 한 연구 논문에 의하면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이런 이명의 발생률이 점점 더 높아지는 그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65세 이상의 인구에서 보통 12 내지 15%의 이명이 나타난다고 그렇게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2008년도 국립건강영양조사에 의하면은 60세 이상의 인구 중에서 이명으로 32%가 고생하고 계시다고 그렇게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60세 이상에서 거의 한 3분의 1 정도가 이명 증상으로 그러한 증상을 호소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네. 또 외국의 통계를 저희가 보면은 미국의 경우에서도 이런 성인의 32%가 이런 이명을 호소하고 있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도 20%는 아주 심한 그러한 이명 상태로 고생하고 있다고 그렇게 보고되고 있습니다. 네. 이처럼 연령이 점점 더 높아지면은 많은 분들이 이런 이명 현상으로 고생하고 있다고 우리가 보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명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보면 아까도 잠깐 말씀을 주셨지만 나는 소리들이 되게 다양하다고 하더라고요. 뭐 매미 소리, 바람 소리, 뭐 파도 소리 이렇게 다 다양한데 이게 왜 이런 다양한 소리들이 사람마다 나는 건가요? 이러한 소리의 차이가 왜 이렇게 나타나는지 그리고 이명의 이런 정확한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명확하게 밝혀지지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그동안 많은 연구에서 저희가 이 분류를 하고 또 이제 원인을 추정을 하고 있는 그러한 상태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명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청각기관, 이 달팽이관이나 이러한 청각기관의 그 자체에서 이러한 이명 현상이 생기는 것. 그래서 그것을 청각성이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러한 청각기관에 아무런 이상이 없이 나타나는 그러한 것을 비청각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귀 주변에 이런 근육이나 그리고 혈관 같은 청각기관의 그런 주위의 여러 그런 그런 조직들, 구조물에 의해서 이런 청각기관을 통해서 느껴지는 그러한 현상을 말하겠습니다. 그래서 청각기관에는 아무 이상이 없는데 이러한 이명상이 나타난 것을 비청각성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러한 청각기관에 이러한 손상으로 인해서 올 수 있는 그러한 현상을 보게 되면은 주로 이제 이 나이가 많이 점점 더 나이가 연세가 많이 들었을 때 이런 노인성으로 이제 귀 자체의 그런 기능이 나빠졌을 때 이러한 현상이 많이 올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강한 이런 시끄러운 이런 소음이 계속 반복적으로 계속 많이 누적이 됐을 때 많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메니에르 이러한 증후군 같은 이러한 그런 병증이 있을 때 그리고 만성 중이염이 계속 만성적으로 반복이 돼서 오랫동안 나타날 때 그리고 약물로 인해서 이러한 청각에 이러한 손상이 있을 때 이러한 현상을 저희가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청각기관에 아무런 이상이 없이 나타나는 이런 비청각성에 나타나는 그러한 원인에 볼 때는 이런 혈압이 높을 때, 이런 고혈압 있을 때, 그리고 이런 동맥경화에 그러한 병증이 있을 때, 그리고 이런 심장이 안 좋아서 심장질환이 있을 때, 그리고 이런 빈혈로 인해서 많이 고생할 때, 그럴 때도 영향이 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갑상선 질환이나 이런
이런 머리에 이런 종양, 이런 뇌에 그러한 종양이 있을 때 이런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이런 목뼈, 경추 목뼈가 7개 있는데 그러한 목뼈 7개 중에 두 번째 목뼈가 이런 청각신경과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목뼈가 이렇게 약간 틀어져서 이러한 신경을 누르고 있을 때, 그리고 이런 턱관절에 문제가 있을 때, 턱관절이 또 귀와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턱관절은 귀와 거의 연결이 돼 있으니까 이런 턱관절에 문제가 있을 때 또 이러한 영향이 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보통 이런 이명이 발생하면은 귀에서 소리가 나면은 보통은 이런 귀 자체의 그러한 문제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나지 않는가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비인후과를 방문을 하고 또 치료를 받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귀 자체의 문제로 일어난 것보다는 귀 주변에 이러한 혈액순환, 귀 주변에 이런 혈액순환이나 이런 신경과 근육의 그러한 문제, 그리고 이러한 턱관절과 이런 경추 자체의 그러한 문제로 인해서 오는 것이 아주 많이 나타난다고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귀 자체의 그러한 병적인 그러한 현상이라기보다는 이런 중추신경계, 이런 뇌나 이런 척수, 이런 중추신경계의 그런 순환장애로서 이런 순환장애 생겼을 때 이런 청각신경이 아주 예민해진다고, 과민해지고 예민해집니다. 그렇게 됐을 때 나타나는 현상으로 우리가 많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비청각성 이명, 귀 자체 청각기관에 아무런 이상이 없이 나타나는 그러한 이명적인 경우에는 우리가 특정한 행동이나 자세를 이렇게 취하게 되면은 이런 이명이 이렇게 줄어들든지 또 이명이 없어지든지 하는 이러한 변화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턱을 악물게 되면은 턱을 악문다든지 또 턱을 앞으로 내민다든지, 그리고 입을 아주 크게 벌린다든지, 그리고 고개를 어느 한쪽으로 돌리고 또 고개를 또 숙인다든지 이러한 행동을 하게 됐을 때 이명의 그러한 소리가 이렇게 변화가 오는 것을 우리가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러한 청각기관의 그러한 문제로 인해서 나타나는 이명인 경우에는 이러한 자세 변화를 했을 때도 전혀 아무런 변화가 나타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항상 일정한 소리가 나는 그러한 특징적인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떠한 한 연구에 따르면은 이런 이명을 가진 환자들 중에서 이러한 자세의 변화나 그리고 이러한 자세의 변화에 무관한 아주 순수한 이명 환자의 비율은 아주 작다고 그렇게 나타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이명의 경우는 이런 자세 변화에 따라서 이명의 크기나 그리고 지속시간이 변하는 이런 비청각성 이명의 그런 특징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청각기관 자체의 그러한 문제가 없이 나타나는 이러한 비청각적인 이명의 그러한 상태가 요즘 아주 많이 나타난다고 그렇게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명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떻게 증상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나요? 네, 이명의 증상은 이명의 대부분은 이런 주파수가 높은 이런 금속성의 그러한 소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리와 또 이런 병의 원인과는 어떠한 연관성은 나타나지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소리는 이런 전선줄 우는 소리, 그리고 기계 소리처럼 윙하는 그런 소리가 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이런 샤하는 이런 김이 빠지는 듯한 이런 샤하는 그러한 소리가 날 수도 있고, 또 이런 아까 말씀드리는 벌레가 우는 소리, 그리고 매미가 울고
또 이런 귀뚜라미가 우는 듯한 그러한 소리가 난다고 이야기를 또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람 소리나 또 물이 흐르는 소리, 이러한 소리를 또 호소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소리에 이런 단순음, 이러한 소리만 나는 이러한 경우는 전체의 한 4분의 3 정도 이러한 단순하게 이러한 소리만 나는 그러한 현상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런 소리들이 합쳐져서 이러한 아까 말한 벌레 우는 소리에 또 이런 바람 소리와 같이 이런 합쳐져서 이런 복합음으로 나타내는 이러한 경우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이런 아주 과로로 이런 육체적인 아주 그런 피로나 육체적인 이런 스트레스가 많이 왔을 때 과로하고 또 수면을 밤에 잠을 편히 자지 못하고 이런 수면 장애가 있을 때 더 악화되는 그러한 상태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위가 아주 조용할 때는 밤에 조용하게 자려고 누워 있을 때 더 심해지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경이 아주 예민해져서 예민할 때는 이러한 현상이 더 악화되는 그런 현상을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간혹 이런 청력이 점점 이렇게 약해지고 그리고 어지럼증이 그런 동반되는 그러한 현상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진단은 어떻게 받는지도 궁금한데요. 예. 진단은 이러한 이명현상이 나타나면은 첫째는 이제 우리가 이비인후과 가서 이런 청각 기관 자체 내에 그러한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가서 한번 그러한 검사를 받고 확인을 하는 것이 우선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이러한 그런 이명도 검사나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청력 검사를 통해서 또 이런 청력의 그러한 검사도 하고 해서 이런 청각 기관에 어떠한 문제점이 있지 않나 그런 것을 정확하게 한번 검사를 하시고 이러한 청각 기관에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그렇게 진단이 있을 때는 이러한 비청각성의 그러한 현상으로 여러 가지 또 다른 이제 검사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는 귀나 이 머리를 이런 CT나 MRI 촬영으로 다시 정확하게 정밀하게 또 검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이런 목뼈가 아까 2번 목뼈가 정상 위치에서 약간 벗어났을 때는 2번 목뼈는 또 청각 신경이 또 막부로 연결이 되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목뼈가 정상 위치에 있는지 목뼈가 약간 틀어져서 신경을 누르고 있는지 그리고 턱관절이 또 막부로 이러한 귀와 막부로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턱관절이 양쪽 턱관절에 이런 균형이 바르게 잡혀 있는지 또 턱관절이 이런 균형이 많이 틀어져 있는지 이러한 검사를 또 해서 네. 우리가 이명을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또 진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병으로 만약에 진단을 받았다. 그럼 이제 치료가 굉장히 중요할 텐데 주로 약물 치료 같은 걸 그럼 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귀 자체에 아까 그런 귀 검사를 하고 그렇게 해서 귀 자체에 그런 자체의 그런 귀 속에 이런 염증이 있다든지 네. 그리고 또 이런 돌발성 그런 난청이 있다든지 그리고 메니에르 병 같은 이런 원인 질환이 있을 때 이런 원인의 그런 병이 그런 확진이 되었을 때는 이런 해당되는 그런 병적에 맞는 그런 약물을 처방받아서 치료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런 뇌혈관 자체에 그런 이상이 있다든지 그리고 이런 정정신경이란 부위에 그런 종양이 있다든지 그럴 때는 또 별도의 그런 검사나 또 치료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많은 연구를 통해서 이러한 대부분의 그러한 이명이 이런 청각기관의 문제라기보다는 이런 중추신경계, 뇌나 이런 척수, 신경의 그러한 문제
그리고 이런 뇌 부위, 뇌와 이런 머리와 목 부위의 그러한 근육과 이런 신경의 그러한 청각 신경의 그런 과민 반응으로 많이 나타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도 단순하게 그런 귀만 치료하기보다는 이런 중추신경 그리고 뇌나 이런 순환 장애를 치료해야 된다고 그렇게 많이 요즘은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귀 주변에 귀 주위의 그런 근육이나 그리고 귀 주위의 이런 혈액순환 장애를 해결해 주는 게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경추에서 나오는 목뼈 경추에서 그러한 신경이 그런 압박이 되고 있든지 그러한 신경 문제를 치료를 해야 되고 또 턱관절 문제를 어떤 균형의 그러한 문제를 치료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추 2번이 청각신경과 아주 관련된 밀접한 연관을 가진 그러한 목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두 번째 목뼈가 틀어져 있으면은 그거를 정상 위치로 그렇게 하는 치료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턱관절이 균형이 양쪽 턱관절에 불균형이 일어났을 때는 경추 목뼈 두 번째 목뼈가 같이 틀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이런 귀에 이런 청각신경에 막바로 이러한 순환장애나 그러한 이상이 오기가 아주 쉽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이런 턱관절의 그런 불균형을 바로 잡아주면서 이런 경추 목뼈 이런 목뼈를 정상 위치로 그렇게 치료했을 때 또 이런 이명 현상이 아주 그런 좋아지는 그런 효과를 많이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명이 좀 심해지면 난청으로 갈 수도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럼 약간 청력이 좀 손상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건데, 네, 이게 맞는 건가요? 그렇죠. 이명 현상이 점점 더 심해지고 그렇게 됐을 때는 이 청각의 이런 청각 기능이 점점 약해집니다. 약해지면서 이제 난청 소리가 잘 들을 수가 없습니다. 잘 청각 신경이 자꾸 약해져서 난청 현상이 올 수 있고 또 이게 점점 더 심해지면은 이제 귀가 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는 그러한 현상까지도 올 수가 있으니까 이명은 반드시 초기에 빨리빨리 치료해서 그런 청각 그런 기능을 빨리 좋아지게 그렇게 해주는 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한방에서는 이명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네, 한방에서는 크게 이런 세 가지로 나눠서 주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이 간의 문제로 인해서 이런 이명 현상이 올 수 있다고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네. 두 번째는 이런 비위장, 소화가 편하고 소화가 잘 돼야지 이런 좋은데 이런 소화 기능이 안 좋을 때 나타날 수 있다고 하고 셋째는 이런 신장 콩팥, 방광의 기능이 나빠졌을 때 이런 이명 현상이 많이 나타난다고 우리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이런 간의 영향으로 올 수 있는 것은 간은 이런 근육과 이런 혈액과 아주 또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간의 기운이 또 아주 막 이런 강하게 그렇게 나타날 때는 우리가 흥분을 잘하게 됩니다. 흥분을 잘하고 또 분노를 잘하고 화를 잘 내고 그래서 이런 화를 잘 내게 되면은 화가 자꾸 이런 올라가게 되면서 화가 자꾸 위로 상충이 되면서 자꾸 올라가게 되면서 이런 귀로 가는 그러한 이런 경맥 이런 경맥을 자꾸 이렇게 막게 되고 그러면 순환이 잘 되지 않습니다. 순환이 잘 안 되면은 이 귀 자체에 그런 문제점이 오기가 쉽습니다. 네. 그래서 이명증이 쉽게 온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술을 너무 과하게 많이 마시게 되면은 더 심하게 나타나는 경우를 우리가 쉽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치료도 이런 간에 이런 자꾸 이런 분노가 올라오는 이러한 간의 그런 기운을 이렇게 좀 풀어주는 그런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간 기능을 도와주는 그런
약을 쓰고 또 그렇게 또 치료를 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런 비위장 기능이 또 비위장 기능은 또 이제 우리가 소화를 하고 속이 이런 흡수가 잘 돼서 속이 편안하고 그렇게 되면서 이런 소화 흡수를 원활하게 잘 함으로써 우리 몸에 이런 원기, 전기를 이렇게 에너지를 이렇게 도와주는 그러한 중요한 기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혈액순환과 또 밀접한 그런 관련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비위장 기능이 약해져서 소화가 다 잘 되지 않고 또 폐에 자꾸 이런 가스가 많이 차고 속이 자꾸 더부룩하고 이런 현상이 계속 반복적으로 그렇게 될 때는 우리 몸에 이런 영양분의 그런 대사가 원활하게 되지 않고 또 이런 혈액순환에 그런 장애가 오기가 쉽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이런 에너지를 제대로 활성화시키지를 못하게 됩니다. 네. 그렇게 됐을 때는 이런 귀의 청력도 점점 약해지기가 쉽고 그리고 이명현상도 옳은 것을 우리가 쉽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는 이런 비위장 기능을 튼튼하게 해주고 또 소화를 잘 되게 그렇게 해주고 그렇게 해서 이런 에너지가 약해진 에너지를 기운을 이렇게 좋게 해주는 그런 치료를 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이런 신장 콩팥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콩팥이나 신장 기능은 이런 선천적인 이런 정기나 원기를 이런 포괄해 주는 그러한 부위입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 몸의 생식기나 비뇨기 그리고 방광 이런 전립선 이러한 부위 그리고 그런 귀 부위와 아주 밀접한 그런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신장 콩팥 기능이 점점 약해지면은 이런 이명과 이런 난청 소리가 자꾸 잘 들리지가 않고 이래 되는 이런 난청 현상이 오기가 아주 쉽습니다. 네. 그리고 또 우리 몸에 이런 근육이나 이런 근력이 많이 약해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자꾸 약해지는 그런 현상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거기에 맞는 이제 신장 콩팥의 기능을 도와주고 또 이런 전기를 더 보충해주고 또 근력을 튼튼하게 해주는 그러한 약물을 써서 치료하고 또 거기에 맞는 또 그런 침 치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신장 콩팥 기능을 튼튼하게 해주고 전체적인 몸에 이런 순환을 정상적으로 해주는 그런 침 치료도 침도 같이 치료하고 그렇게 해서 또 많이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명 같은 경우에는 좀 치료가 잘 안 되기도 하고 치료 과정이 약간 되게 고통스럽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실제로 좀 치료가 어렵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명 현상은 요즘은 아무리 이제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치료법을 많이 또 치료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치료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병원 저 병원 다니면서 원인도 확실하게 밝혀진 원인도 없고 네. 그리고 원인이 확실치가 않으니까 또 치료 방법도 확실한 그런 치료 방법도 지금 현재는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네. 그래서 이명 환자들이 오랫동안 치료해서 잘 낫지도 않고 그래서 고생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네. 이명증은 지금은 그런 난치성의 그러한 병으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힘든 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럼 평소에 좀 건강 관리라든지 생활 습관 관리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명은 평소에 내가 이런 주의를 하고 예방을 하고 하는 게 아주 중요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첫째는 귀를 많이 사용하지 않는 게 첫째는 필요하겠죠. 네. 그래서 이어폰을 너무 그냥 좀 막 소리를 크게 해서 계속 장기간 오랫동안 이어폰을 끼고 듣는 그러한 경우가 되겠고 네. 두 번째는 이런 TV 소리도 아주 크게 해서 또 오랫동안 TV 소리를 듣고 또 소음 소리가 너무 큰 곳에서 너무 오랫동안 그렇게 있을 때는 아무래도 귀에도 너무 그런 무리가 오기가 쉬우니까 그런 걸 좀 피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평소에
이런 귀는 또 이런 콩팥과 이런 방광과 이러한 기능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이런 콩팥이나 방광을 이런 좋게 보강을 시켜주는 그러한 것이 꼭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지나친 그런 성생활을 좀 피하는 게 좋겠고 또 이제 술을 또 너무 과하게 또 술 마시는 현상도 좀 피하는 게 좋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네 번째는 소변이 마려울 때는 막바로 화장실 가도록 그렇게 습관을 들이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소변을 자꾸 참게 되면은 이런 방광에 무리가 옵니다. 네. 그래서 방광에 무리가 오면은 방광의 기능이 자꾸 약해지고 그러면은 그게 콩팥에까지 영향을 줍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이러한 콩팥의 기능이 나빠졌을 때 이런 귀의 기능이 점점 더 약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섯째는 평소에 이런 이런 콩팥이나 방광을 좋게 해주는 그러한 음식이 이런 검정콩이나 이런 검정깨나 이러한 음식이 또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검정깨나 검정콩이나 견과류나 이런 것을 평소에 자주 좀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섯째는 일과 또 이런 운동을 너무 자기 본인의 체력에 너무 지나치게 너무 힘들게 하지 않도록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신장 콩팥은 이런 원기나 전기를 또 주관한다 그랬습니다. 네. 그래서 원기나 이런 전기가 내 몸에 자꾸 약해지면은 또 이제 귀에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 항상 이런 음식을 조심하시고 항상 규칙적인 이런 식생활로서 항상 속을 편안하게 관리하는 게 또 아주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덟째는 항상 자세를 반듯하게 하고 네. 그리고 목뼈가 정상 위치로 좋아지게 하고 일자목이나 거북목이 되면은 또 이런 이명증이 또 나타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항상 자세를 반듯하는 게 절대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는 음식을 드실 때 양쪽으로 꼭 먹는 습관을 들이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턱관절과 이런 귀는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턱관절이 항상 양쪽 이런 균형을 이루어 줄 수 있도록 음식은 꼭 양쪽으로 같이 먹는 습관을 기르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항상 웃고 즐거운 마음을 가지고 항상 행복하게 그렇게 지내는 게 아주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치료 사례가 있으면 한 가지 정도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명치료로 실제 많이들 좀 한의원에 내원을 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여성분인데 50대 되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머리가 심하게 아픕니다. 그래서 머리가 심하게 아프면서 같이 이명증이 같이 온다고 그랬습니다. 1년 전부터 계속 그렇게 나타나서 이 병원 저 병원 다니면서 치료를 했는데도 잘 낫지 않는다고 그렇게 와서 치료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 환자도 마찬가지로 턱이 또 많이 틀어져 있고 턱관절에 문제가 있고 네. 또 그래서 턱관절 저희가 FCSD 치료를 했습니다. 하면서 이런 뇌로 머리로 올라가는 대후두공이라는 그러한 통로가 이런 목뼈가 틀어지면은 자꾸 막힌다 그랬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그런 대후두공을 바로 잡아주고 그런 두개골 또 머리에 그런 균형도 바로 잡아드리고 그리고 그런 교정 치료를 같이 겸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한 3개월 정도 치료를 하고 이런 이 머리 아픈 게 없어지면서 머리가 아픈 게 없어지면서 이명증도 좋아지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분은 남자분 53세인데 5년 전부터 이명증이 심하게 왔습니다. 그래서 네. 이비인후과나 병원에서 MRI 촬영이나 여러 가지 검사를 했는데 이상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시는데 말씀을 많이 하시면은 목소리가 많이 가라앉고 힘이 들면서 이명증이 나타나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네. 조용하게 밤에 잘 때는 이명증이 더 심하게 나타나고 또 힘들면은 더 심하게 나타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얼굴도 틀어져 있고 턱관절도 틀어져 있고 그래서 턱관절 FCSD 치료하면서 이분은 이런 콩팥이나 방광 기능이 많이 약했습니다. 그래서 그 체질에 맞게
이 콩팥이나 방광 기능을 좋게 해주는 한약도 같이 복용을 했습니다. 네. 그렇게 하면서 또 일도 너무 무리하지 않게 일을 하시고 그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그리고 검정콩도 수시로 자주 드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저희가 치료했습니다. 그래서 한 5개월 만에 90% 이상 좋아지는 것을 확인을 하고 본인도 아주 좋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명은 이런 정확한 원인이 현재까지도 밝혀지지 않고 있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잘 낫지가 않는 난치성의 그러한 병입니다. 그래서 아주 많은 여러 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힘들어하시는 그러한 병이 되겠습니다. 하지만은 저희가 이런 턱관절의 균형을 바로 잡아주고 그렇게 해주면은 귀와 턱관절은 막바로 연결이 돼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귀의 그런 기능이 많이 좋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러한 병증에 맞게 한약을 같이 복용을 해서 기능을 도와주면은 아주 저희가 많은 효과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적극적으로 그런 치료해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이명 치료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이었는데요. 박사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미니 강의 오늘은 이종진 박사님께서 이명에 대해 자세히 강의해 주셨습니다. 미니 강의 함께 하시면서 궁금한 점 있거나 오늘 주제와 연관 없더라도 건강상담 받고 싶었던 분들 전화 주세요. 본인 증상은 물론 가족이나 지인의 증상도 상담 가능합니다. 서울 전화 02-823-2000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는데요. 몸건강 마음건강이 라디오로 생방송되는 평일 오전 11시부터 정오 사이에 전화 열어두고 있습니다. 문자로도 상담 신청 받고 있는데요. 문자 참여는 샵8970 우물정 8970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건강한 행복을 만나는 시간, 여러분은 지금 WBS 원음 방송 건강상담 프로그램 몸건강 마음건강 함께하고 계십니다. 날이면 날마다 찾아오는 시간이 아닙니다. 약이 되고 복이 되는 꿀같은 건강정보 튼튼보감 시간입니다. 오늘 주인공은 겨우살이입니다. 겨우살이는 건강에 어떤 도움을 주는지 박사님께 여쭤볼게요. 박사님, 겨우살이가 우리 몸에 어떤 도움이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겨우살이는 이런 새들이 이런 겨우살이 종자를 먹습니다. 겨우살이 종자를 먹고 이런 떡갈나무 등의 이런 가지나 이런 줄기 위에 이런 이 똥을 배설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똥이 자연적으로 나무 껍질 위에 이렇게 붙어 있다가 거기에 이런 종자가 발화해서 이런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겨우살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생식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겨우살이는 성질이 아주 찹니다. 성질이 차고 또 맛이 또 쓴맛이 있습니다. 쓴맛이 있고, 그리고 겨우살이는 이제 이런 독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독성이 있어서 그냥 먹으면은 조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제 쪄서 익혀서 그렇게 사용을 합니다. 쪄서 익혀서 말려서 쓰든지, 그리고 끓는 물에 데쳐서 말려서 그렇게 사용을 합니다. 네. 그래서 요것은 주로 이제 간이나 신장 기능을 그렇게 좋게 해주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이나 신장 기능이 아주 약해져서 이런 몸의 원기가 많이 약해져 있을 때, 기능이 많이 약해져 있었고, 그렇게 되면서 이제 원기가 많이 약해질 때는 내 몸에 이런 허열이 좀 이렇게 올라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열이 약간씩 올라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약간 어지럽고, 또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명현상이 올 수도 있고, 또 가슴이 두근두근되고, 또 혈압이 또 올라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혈압은 이제 간이나 신장 기능이 약해지면서 올라오는 그러한 고혈압의 현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런 겨우살이는 이런 참나무나 떡갈나무, 그리고
뽕나무 등의 키가 큰 나무 가지에 뿌리를 내리고 물을 흡수하며 살아가는 이런 기생식물이 되겠습니다. 이처럼 다른 나무에 기생하여 이제 자라야 하는 특성 때문에 이런 겨우살이는 아주 강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유럽에서는 겨우살이를 산삼처럼 아주 귀한 식물로 여기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실제로 먹을 수 있는 나무에서 기생하는 겨우살이만 식용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겨우살이는 보통 차로 마시든지 또 술에 담가서 이런 드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방에서는 이런 풍습으로 인해서 이런 그런 술안장애로 인해서 이런 관절이나 이런 신경통의 증상이 있을 때 많이 사용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간신에 이런 기능계, 간이나 이런 신장의 기능이 많이 약해졌을 때 이런 나타나는 이런 고혈압의 현상과 그리고 성인 질환에 약효가 있다고 그렇게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겨우살이는 이런 아주 좋은 약효 덕분에 많이 사용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많이 알려진 그런 약효로는 이런 항암 효과 그리고 면역력을 좋게 해주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혈압과 같은 각종 성인 질환에 아주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독일에서는 이런 겨우살이가 이런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 그런 성분들이 함유가 되어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항암 치료제나 이런 원료로 그렇게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암 환자뿐만 아니라 평소에 이런 간이나 신장 기능이 아주 안 좋으신 분에게도 많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겨우살이를 끓인 물을 하루 3잔씩 꾸준하게 그렇게 마시면은 이런 뼈나 근육을 튼튼하게 해주고 또 신장이나 간 기능을 이렇게 좋게 해주는 데 많은 도움을 줍니다. 네. 그리고 이런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그런 요통이나 신경통 이런 분이 있는 분들도 이런 겨우살이로 술을 담궈서 1년 정도 숙성을 시킨 후에 드시면은 이런 관절염이나 신경통에도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주의하실 점은 이런 겨우살이는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독성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독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위염이 있다든지 그런 위가 약하신 분들은 좀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임산부에게도 좀 그런 겨우살이는 좀 피하시는 게 좋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합니다. 네. 박사님 좋은 정보 감사드리고요. 네. 튼튼보감 오늘은 겨우살이에 대해 전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건강상담 시작해 볼 텐데요. 건강상담은 체질이나 상황에 따라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상담 전화 서울 02-823-2000번입니다. 몸건강, 마음건강은 TV와 라디오를 통해 방송됩니다. 원음방송TV는 스카이라이프 채널 187번, KT올리TV 239번, SKBTV 309번, LG플러스 278번, 딜라이브 239번, CJ헬로 238번, 현대 HCN 549번, 제주 KCTV 375번, 금강방송 796번입니다. 라디오는 서울 경기 FM 89.7, 부산 경남 104.9, 대구 경북 98.3, 광주 전남 107.9, 전북 충남 지역은 97.9MHz로 청취하실 수 있고요. 원음방송은 스마트폰으로도 만나실 수 있는데요.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원음방송 검색하시면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이종진 박사님께서 친절한 상담 해드립니다. 그럼 첫 번째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본인 상담이신가요? 네, 본인이요. 네, 키, 몸무게, 그리고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키 156, 몸무게는 55kg. 네. 연세가 어떻게 되시나요? 네, 네, 연세가 어떻게 되시나요? 61세. 아, 네. 지금 제 옆에 이종진 박사님 계십니다. 편하게 상담 받아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어디가 편찮으십니까?
저는 주로는요, 예, 1년 사시상철 계속 감기하고요. 예, 예, 그리고 몸이 엄청 타요. 예, 예, 손발이, 특히 발, 예, 예, 수동냉증처럼 발 시리다 하면 뭐, 주물르고 따뜻한 물로 씻고 이래도 별로 금방 안 따뜻해지고요. 예, 예, 그리고 또 자주 설사도 하고요. 예, 예, 그리고 머리가 자주 아파요. 예, 예. 네, 그리고 잘 못 자고. 잠도 그리고 못 자고. 저녁에 한 3번, 4번씩 깨요. 어이고, 예, 예. 화장실 가야 돼요. 예? 화장실에 가셔야 화장실 세 번, 화장실. 4번 가요. 예, 예. 네. 네. 그리고 저도 뭐 잘 챙겨 먹느라고 먹고 운동도 매일 한 1시간씩 하고 하는데도 예, 예. 힘이 안 나요, 항상. 아, 요즘 감기 걸린 지 한 일주일 됐는데요. 예, 예. 병원도 계속 다니고 약도 먹고 했는데 아직도 아침에도 감기 약을 먹었는데 머리가 지금 너무 아프거든요. 예, 예. 그리고 힘도 없고. 어떻게 그래요. 하시면 그리고 좋을까요? 밥을 조금만 좀 많이 먹으면 위가 예, 예. 울렁하고. 예. 네, 어머니 지금 저희가 좀 시간이 좀 짧아서 일단 우선 박사님 진단 받고 다시 예, 예. 네, 말씀 예, 예. 네네네. 주요한 증상이 예, 예. 아주 그 정상이 복합적으로 많이 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네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런 비위장기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먹었을 때 이런 소화 흡수가 잘 돼야 되겠죠. 그래서 소화 네. 흡수가 잘 되고 그래야지 내 몸에 힘이 납니다. 기운이 나고. 네. 그렇게 네. 해야지 온몸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좋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이런 음식을 제때 잘 드시고 음식 네. 조심을 하고 그래서 네. 이런 비위장기통이 빨리 좋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아주 중요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것은 위를 좋게 해줄 때는 이런 매실을 그렇게 좀 드시면 좋습니다. 매실을 씨를 네. 빼고 매실을 씨를 빼고 말려가지고 곱게 빻아가지고 그것을 네. 식후에 한 스푼씩 그렇게 계속 꾸준하게 좀 복용을 하시면은 이런 비위장을 기능을 도와주는데 아주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네. 그걸 드셔서 이런 소화가 잘 되고 속이 좀 편하시게 하는 게 제일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매실 그다음에 액기스는 안 돼요? 예. 매실 액기스는 안 돼요? 액기스도 뭐 괜찮은데 이런 가루를 직접 집에서 이렇게 해서 하시면은 아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감기가 계속 오래 되는 것은 이런 기관지나 폐기능이 많이 나빠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관지나 네. 폐기능을 좋게 해주는 그런 치료가 꼭 필요하겠습니다. 그 기능을 좋게 그래 그것은 이제 주로 보통 호두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호두를 이런 꿀과 같이 재워가지고 또 드시면은 아주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박사님 말씀 참고하셔서 건강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전화 감사합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 몸 건강, 마음 건강 오늘은 이종진 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박사님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엔 한의사 박경숙 원장님과 함께할게요.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